네, 안녕하세요. 국제상무론 14주차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보험의 뒷부분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상보험과 관련해서 이제 사용되는 것이 해상보험증권입니다. 이게 일종의 운송계약, 해상운송에 있어서는 선화증권이 있듯이 해상보험에서는 이 해상보험증권이 그러한 어떤 증빙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해상보험증권은 크게 나눠 봤을 때, 로이드 SG 팔릿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방식의 구증권이 있고요. 1982년부터 사용을 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 신해상보험증권이 있습니다. 뭐 83년부터 사용됐다는데 이거는 이제 제정 자체는 81년에 했고 널리 사용되어서 보편화된 거는 82년, 83년 뭐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로이드 SG 팔릿이라고 하는 것과 신해상보험증권, 이게 이제 신해상보험증권이 있기 때문에 이 로이드 SG 팔릿을 다른 말로 구증권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옛날 거를 구증권, 오늘날의 신증권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날에 와서 뭐 거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이제 신증권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구증권도 유효하고 구증권을 쓰는 보험 계약도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쓰는 거고, 이 구증권과 관련해서 이제 엮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ICCAR, WA, FPA라고 하는데, 요 ICCAR, WA, FPA는 런던 보험자 협회나 이런 곳에서 만든 협회 적하 약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이 있고 협회에서 제정한 표준 약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신해상보험증권과 함께 사용하는 협회 적하 약관은 ICCABC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커텀스나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ICCA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죠. 그 ICCA, ICCB, ICCC는 이 신해상보험증권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회 적하약관이고, 그 협회 적하약관의 신버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회사용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뭐 회사 형태, 여기서 말하는 회사 형태는 보험회사가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회사인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가 아닌 형태의 보험회사는 뭐냐? 그건 이제 회사가 아니고, 이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영국의 전통적인 보험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개인 자격으로 보험을 부부하는 개인 보험업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언더라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언더라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언더라이터들은 보통 이제 로이즈라고 하는 보험업자들의 카르텔이자 보험업자들의 그 모임이자 보험업자들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이즈를 통해서 언더라이터들이 보험 부보를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로이드 마린 팔리시 폼이고, 여기서 사용되는 뭐 ILU 폼이라든지 컴퍼니스 팔리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험회사, 주식회사든 뭐 이런 컴퍼니 형태의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보험증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련돼서 이 해상보험과 관련돼서 사용되고 널리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영국의 해상보험법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린 인슈런스 액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법입니다. 190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의 기존의 보험 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통법, 판례 이런 것들을 집대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날의 해상보험에 있어서 영국뿐만 아니라 이 법이 영국 법이긴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해상보험의 뭐 기준법 내지는 바이블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MI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여기 지금 중간 박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한국의 대법원의 판결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해상보험 계약에서 야기되는 여러 일체의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의거해야 된다는 영국법 중거법 약관은 당사자 사이에 유효하다,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국법 중거법 약관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신협회적합관, 신증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신해상보험증권이나 로이드 SG 팔리시의 혹은 뭐 협회적합관에 이런 곳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영국의 법과 간습에 따라서 이 해상보험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책임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중거법, 그러니까 해상보험의 중거법이 무엇이냐와 관련된 영국법 중거법 문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뭐 신해상보험증권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 있는데 English Law and Practice를 이 해상보험과 관련된 중거법으로 삼는다라는 것이 이 앞에서 얘기한 신해상보험증권에 들어가 있다 보니 한국의 피보험자와 한국의 보험자가 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영국의 법과 간습에 따라서 해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한국의 대법원은 그것이 유효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네, 전화가 와서 끊겼는데 어쨌든 이 그 대법원이 그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사적 계약이라는 거죠. 이 보험 계약이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그 사적 계약의 어떤 중거법을 한국의 법이 아니라 영국의 법과 간습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양 당사자인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합의를 했고, 전통적으로 이 MIA라는 영국의 해상보험법이 관례적으로 간섭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해상보험의 중거법 역할을 수행을 국제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령으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유효성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해상보험과 관련돼서 보험자의 뭐 담보위험이라든지 보험금 지급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쟁이 붙으면 이 MIA가 하나의 해석 기준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MIA가 굉장히 오래된 법이거든요. 1906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을사늑약 체결되고 막 그러던 시절에 구한말이죠. 구한말. 오늘날로부터 뭐 한 8년? 118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오래된 법을 아직도 쓰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뭐 외국인 유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니까 알아둬야 될 부분이,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은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중거법이 되는 성문법의 개정과 이런 것들이 이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걸 또 반영을 해서 법의 그 판결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반해서 영미법이라고 하는 이 불문법 국가 내지는 판례 중심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성문 법원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절대적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기존의 판례와 법리를 모은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향후에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법을 바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보완하거나 보충하거나 추가하거나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수정 조항이라든지 보충 조항이라든지 뭐 아니면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이 개정되지 않고도 충분히 그 성문법과 핵심적인 판례가 동등하게 어떤 법원의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쉽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MIA가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해 왔는데 그래도 너무했죠.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현대적인 어떤 보험 실무나 이런 것들과 맞지 않다라고 해서 새로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개정법 또한 기존의 MIA를 완전히 없애버리거나 완전히 리플레이스먼트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뭐 담보라든지 뭐그 고지 의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인슈어런스 액트라는 이름으로 2015년에 만들어졌고, 2015년에 만들어진 것이 2016년 이후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보험은 주로 B2B 내지 B2C B2C도 잘 없죠. B2B죠.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가 많은데 이 생명보험이나 이런 데는 이제 보험회사와 개인 간의 보험 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개인보험, 소비자 보험에 대해서는 컨슈머 인슈런스 액트를 따로 만들었고요.
뭐 그리고 보험금의 지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연해서 주는 경우에 대한 부분들은 또 엔터프라이즈 액트, 기업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법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마린 팔리시 폼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런 형식적인 부분은 구증권과 로이드 SG 팔리시 그리고 오늘날의 신해상보험증권으로 나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쓰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또 기준을 삼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험자가 하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호나 커버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분류해 볼 수 있고 구분 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해보험증권이라고 되는데 이 항해보험증권은 보험자의 책임이 어느 장소에서부터 어느 장소까지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항해보험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항해를 기준으로 해상보험 계약이 체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기간보험이 있습니다. 기간보험은 말 그대로 몇 날 며칠부터 몇 날 며칠까지 이런 식으로 보험자의 책임 기간을 정하는 방식을 타임 팔리시, 기간보험증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항해보험과 기간보험을 섞어서 예를 들어서 예시로서 런던으로부터 부산까지 6개월 동안 뭐 이런 식으로 보험자의 책임 기간을 정하는 것을 혼합보험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보험 가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평가 보험증권과 미평가 보험증권으로 나뉘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평가 보험증권이라고 할 때 이 기평가라고 하는 말은 이미 기존에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미평가라고 하는 것은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평가는 valued, 평가를 했다. 미평가는 unvalued, 아직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평가의 경우에는 보험 목적물의 가치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피보험 이익의 금전적 가치, 보험 가액이 미리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협의해서 정해진 경우를 기평가 보험증권이라고 합니다. 미평가는 그러면 당연히 법정 보험가액이 적용이 되고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 보험가액이 정해지지 않고 나중에 추후 확정되도록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보험가액이 정해지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어떻게 체결합니까? 라는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의 오늘날의 정확한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박이라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선박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자동차라고 칠게요. 자동차 요즘에 새 차 뭐 예를 들어서 뭐 제네시스 새로 새 차를 구매하면 7천만원 8천만원 하죠. 그래서 그 제네시스 7천만원 8천만원짜리 차를 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가격은 7천만원 8천만원일까요? 아니죠. 1년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뭐 사고 여부라든지 운행 여부라든지 뭐 관리의 정도라든지 그래서 그게 뭐 7천만원 8천만원이 아니고 한 4천만원 5천만원대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한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0% 70% 정도는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를 새 차를 구매할 때는 현대자동차나 이런 회사들이 판매를 하는 판매 가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가가 물론 거기서 뭐 행사에 해가지고 디스카운트를 하긴 합니다만 가격이 정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중고차 가격은 알 수가 없죠. 시가죠, 시가. 쉽게 말하면. 그거는 뭐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가보면 뭐 중고차가 다양한 중고차가 있고 그 중고차의 그 판매자들이 예상하는 대충의 대략 판매 가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그 가격으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어떻게 되죠? 내고가 들어가죠. 소위 말하는 내고. 그래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가격이 조정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정되는 그 가격이 나중에 추후 확정되는 보험 가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 어떤 물건이라고 해서 그 물건의 어떤 금전적 가치를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정확하게 알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험가액이 추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 새 차를 1년을 굴렸어요. 분명히 7천만 원, 8천만 원보다는 낮아졌을 것이고, 대략 그렇다고 해서 7천만 원짜리, 8천만 원짜리 차가 1년 굴렸다 해서 500만 원이 돼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략적인 추정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대략적인 추정치 안에서 보험 금액을 책정을 해서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예, 보험 금액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간에 이 물건의 정확한 가치는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로 우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해서 정해요. 그럼 그건 이제 보험 금액이 되는 거죠. 보험 가액이 아니라. 보험 가액은 피보험 이익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금전적으로 계산한 건데, 그 금액을 그 보험 가액을 우리는 보험 계약을 하는 체결 그 시점에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추정을 해서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게 insurable amount가 되는 거예요. 보험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금액은 보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나와요. 하지만 그게 정확한 그 물건의 가치냐? 그건 아닌 거죠. 아닐 수도 있죠. 공산품인 경우에는 정확하게 나오죠. 가치가 얼마다. 그럼 그 가치가 얼마니까 새 제품의 경우에 딱 그거다? 그럼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보험 가액과 금액이 같죠. 근데 세상에 그런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국제 시세가 있는 물건도 있을 수 있고 중고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 가액을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보험 가액을 알고 하는 계약이 있을 수 있고 모르고 하는 계약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보험 가액을 모르고 했어요. 그리고 보험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이 보험 가액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보험사가 났어요.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않고 비평가 보험 상태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실제로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제3자가 옵니다. 어떤 사람이 손해사정인이 옵니다. 정확한 사고의 피해와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손해사정사가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확하게 계산을 하겠죠. 그때 드러납니다. 이 물건의 가치는 얼마였을지. 그래서 그렇게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지는 보험 가액을 뭐라 한다? 법정 보험 가액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어려워요.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 자, 확정보험증권 있고 예정보험증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보험계약의 체결의 주요한 내용들이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 미리 다 정해지는 게 있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물의 수량이라든지 가액이라든지 뭐 선박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지 않고 나중에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확정보험증권이 있고 예정보험증권이 있습니다. 아니, 보험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물의 수량이나 가액이나 적재선박이나 이런 것들을 왜 모르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컨테이너를 하나를 한국에서 준비를 해서 미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선사에 전화를 하겠죠. 머스크라든지 MSC라든지 HMM이라든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받아주겠다 해요. 컨테이너 가져가요. 근데 내가 가져간 내 화물을 가져갔는데 저 선사에서 어느 선박에 실은지는 실리고 나서 알려줘요. 실리고 나서 알게 돼요. 근데 그 화물을 실어놓고 보험계약 체결하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운송 시작할 때쯤에 보험계약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점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운송인한테 컨테이너를 하나를 맡겨요.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보냈으니까 이거 이제 미국까지 가야 되니까 내가 해상보험회사를 불러서 보험계약 체결해요. 요 시점에 내가 그 선사한테 맡긴 그 컨테이너가 정확하게 몇 날 몇 시에 선적이 돼서 몇 날 몇 시에 출항을 하고 어떤 선박에 적재되는지를 내가 알 수 있냐는 거죠. 모릅니다. 시점적으로 모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통보가 와요. 선화증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그때 보험계약 체결하면 늦죠. 그 사이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화물의 어떤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비워두는 거예요. 비워두고 나머지 것들을 결정해놓고 나중에 이제 기입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걸 오픈 팔릿이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전통적으로 MIA 기준으로 MIA에서는 뭐 오픈 팔릿이나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MIA는 이게 옛날 것이 돼서 예전에는 뭐라고 했었냐면 선박명만 안 정해지고 나머지 보험 가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금액, 뭐 피보험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 화물의 상세나 명세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 상태에서 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선박 이름만 아직 안 정해졌다 해가지고 이거를 플로팅 팔릿이 아직 부유해 있다, 떠 있다. 이게 랜딩이 된 게 아니고 떠 있다라는 의미로 선명 미정 보험증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플로팅 팔릿이. 예, 그게 이제 한국어가 더 어렵긴 한데 배 이름이 아직 어느 배에 실릴지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이 미확정 상태로 있는 그런 보험 증권을 플로팅 팔릿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보험계약 체결하고 실제 선박에 화물이 선적이 되고 나서 이제 확정 통지를 합니다. 그 확정 통지가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배 이름이 정해지는 그러한 형태의 보험을 선명 미정 보험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예정 보험 중에서도 오픈 팔릿이라고 했죠. 이 오픈 팔릿을 쓰는 데 있어서 개별 예정 보험증권이 있고 포괄 보험증권이 있습니다. 개별 예정 보험은 사실 뭐 플로팅 팔릿이와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상 같은 개념인데 중요한 거는 오늘날 실무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은 이 제너럴 오픈 팔릿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포괄 예정 보험이라고 합니다. 포괄 예정 보험. 포괄 예정 보험은 뭐냐면 여러 가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매번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보험 계약 체결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금을 그러니까 보험료를 어느 정도 납부를 해놓고 디파짓을 해놓는 거. 디파짓을 해놓고 일정 그만 금액을 디파짓을 해놓고 내가 개별적으로 해상 사업을 할 때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수출을 할 때마다, 해상 운송을 할 때마다 내가 보험자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 날 며칠 날 어느 선박을 어느 운송사를 이용을 해서 어떤 화물을 어디로 보내고 하는 그런 명세를 보내요. 보험회사에게 통지를 해요. 그러면 디파짓 해놓은 게 있잖아요. 디파짓 해놓은 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보험료를 차감하고, 조건은 똑같이 매번 계약 안 체결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형태는 뭐냐면 기간을 정해놓고 포괄 예정 보험을 합니다. 그거를 실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픈 카바라고 해요. 실무에 계신 분들이 뭐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해요. 보험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항상 내가 수출입을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서 1월 1일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1월 한 15일 돼서 미국으로 수출을 해요. 그럼 선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사안에 대해서, 그 화물의 명세나 이런 걸 대해서 보험자한테 통지를 해줘요. 통지를 해요. 디클레이션을 해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오케이, 그 지금 1월 15일 선적되는 그 화물이 미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 해상 사업에 대해서 보험 커버를 해줄게 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 좀 끊겼는데 그래서 1월 15일 날 그렇게 해서 내가 디클레이션을 하면 보험회사는 그 1월 15일부터 이루어지는 그 해상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개별의 보험 증권을 줍니다. 일종의 증명서죠. Certificate of Insurance를 줍니다. 보험 계약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픈 커버로 1년짜리를 쭉 체결을 하고 개별 건으로 이제 그 해상 사업이 있을 때마다 디클레이션 하고 서티피케이트, 디클레이션 하고 서티피케이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연말에 이걸 정산하는 보험료를 정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디파짓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해상 사업을 할 때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약을 통해서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해상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게 실무적으로는 보험자나 피보험자 모두 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을 홀딩한다는 느낌이 있죠.
홀딩 미리 잡아놓는다는 느낌이 있고,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이 보험 계약을 매번 새롭게 할 때마다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해, 서로 편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 저가 보험의 경우에도 이렇게 오픈 커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뭐 이제 오픈 커버 정식 명칭은 뭐 제너럴 오픈 팔리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냥 실무자들은 오픈 커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험 증권과 관련돼서는 살펴보았고, 조금 끊었다가 협회 적하약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